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명예전당 백인의 의인전 진행을 맡은 이승국입니다. 뭐 이런 영상 올라온대요. 여러분이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한 번도 보고 왔는데도 이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너무 영화에 좋았던 포인트들을 열심히 나열할 뿐인 일단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셋, 둘, 하나. 일단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역시 천재시네. 정확히 보시네. I think this interview is going to be great. So I'm going to get him to. 오케이. All right, can you stand there and just shoot this interview? He's a big fan, so this is going to be awesome.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등 수많은 위협에 또 위험에 노출되곤 합니다. 이럴 때 정말 호련히 나타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후 사라지는 거리의 영웅들이 계시죠. 명예의 전당은 이런 분들을 찾아서 이분들이 몸소 실천하신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세상에 다시 한번 알리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평생 기억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물론 저 혼자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선정해 주실 특별한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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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이런 거리가 있어요. 이 조건과 필름 사이에는 아니면 얘들을 따라 들어갔을까? 그렇죠? 이런 것부터 하주가 일단 적정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분방지 실리카 계리에서 이 자석봉, 금속 물질이 컵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표창원 소장님과 박미연 실장님 저희와 함께 해주실 텐데요. 소장님, 제가 듣기로 정말 바쁘셔서 사실은 저희 이 프로그램 제의가 왔을 때 좀 망설이셨지만 기획안을 보고서 마음을 바꿔 출연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출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획안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요즘 우리 너무 험악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도 사람도 못 믿겠고 세상도 못 믿겠다 이런 절망을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기에겐 아무런 이익도 없고 자기가 희생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모를 그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시는 분들 또는 호련히 도움을 제공하시고 사라지시는 의인분들 이분들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니까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PD님 대신해서 제가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리죠. 네. 실장님은 처음 딱 기획안 받고 출연 제의 받으셨을 때 기억나시나요? 저는 신문사에 있으면서 그런 의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짤막한 기사라든가 뭐 방송 인터뷰로 이렇게 보도되긴 하지만 그 후일담이라든가 현장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한데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제가 패널이 된 거는 어쩌면 굉장히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영광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주인공 어떤 분들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 춘천 의암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가 완전 지금 차가 실시간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가라앉고 지금? 있어요. 예. 앞부터. 아니 저기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아직. 근데 물살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죠? 움직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런 물살이 겉으로 보기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만 막상 저기 있으면 빠르거든요, 그 물살들이. 저기 구명조끼를 입고 입죠. 구명조끼 이거 하나 입고 이거 가져가세요. 구명조끼 이거 주세요. 하나 입고. 저분이 계속 물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네요. 이거 위급한 상황. 한 명이. 그래도 누가 지금 뛰어든 덕분에 그래도 그냥 위급한 상황이에요. 보트 왔어 여기. 저만 기다려요. 많이 그냥 떠만 있어요. 보트 왔어요. 그냥 떠만 계세요. 힘쓰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만 계세요.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호수에 몸을 던져서 한 분이 지금 구조하시는 영상을 봤어요. 네. 자 여기서 여기요. 한 분만 나왔다 한 분만. 한 분만 있대요 한 분만. 사람 하나 나왔대요. 호수에서 누군가 지금 저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뛰어든다 안 든다. 지금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혹시 못 뛰어든다 그러면 이 자리에 혹시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가시방석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뛰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말은 되게 하기 편하거든요. 저도 말하는 건 쉽더라고요. 쉽죠. 근데 네. 막상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네.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완전 다른 일이잖아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저는 제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말만이라도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저 절대 못해요. 근데 사실 저는 네. 한번 경험은 있어요. 오, 2011년에 예. 경찰대 교수 시절에 학생들하고 학교에 참석을 했다가 네. 호수에서 이제 수영을 하게 됐거든요. 예, 예. 학생 중에 한 명이 수영을 못 하는데 들어갔다가 이렇게 꼴딱꼴딱하는 상황이었어요. 예, 예. 네네. 근데 뛰어 들어가서 이제 구해냈던 적은 있긴 있는데 그때 여름이었고 예, 예. 제가 책임져야 할 학생이었고 네. 이래서 뛰어 들어갔지. 저희 지금 11월이었다면서요. 2017년 11월에 있었던 그렇죠. 일입니다. 네. 예, 추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주위에 다른 분들도 꽤 계시고 네.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안 뛰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초면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만 제 책임이었으니까 들어갔죠. 네, 생명부지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도 이렇게 봤지만 물살도 좀 가파르고 그리고 그 피해자분도 수영에 아주 익숙하진 않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문자 그대로 촌각을 다투는 상황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든 타임을 6분으로 봅니다. 6분이요.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6분 이내 구조해내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신 영상에서 상당히 넓은 호수고요. 거리도 꽤 되고 물살도 빠르고 춥고 지나가던 행인이 119 신고를 해서 출동해서 구조를 한다. 6분 내에 가능할까요? 그럼 쉽지 않은 시간인데. 만약에 저 의인들이 뛰어들어서 바로 구조해내지 않으셨다면 상당히 좀 목숨도 위태로운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좀 궁금해요. 영상을 보면은 바로 도래반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네. 어쩌다가 차가 호수에 빠지는 저런 상황이 생겼는지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춘천은 호수가 많고 이제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그 길이 이제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약간 비탈이 진 곳인데 또 당시에는 또 방호 울타리 같은 게 없어서 네. 그냥 비탈길에서 이렇게 빠질 들어갔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네네, 있었군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운전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네. 우리 형법 제 187조에 기차등 전복죄라는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복죄가 네.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교통수단으로 타고 다니는 네네. 그것을 고의로 전복 뒤집게 하거나 또 매몰 빠지게 하거나 네네. 또는 추락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죄에 해당돼서 징역 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등의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형벌이 세네요. 셉니다. 만약에 저 상황에서 네. 지금 피해자분이 동승자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운전자가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혹시라도 고의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형법 제 187조가 적용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장님 최근에 소설 쓰셔갖고 또 이제 본업 모먼트 지금 바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저는 이게 추리로 연결됩니다. 근데 물론 농담입니다만 그런 또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운전자분은 뭐 하고 계셨지? 이 은근히 저도 상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수영을 못 하시지 않았을까.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도 심정적으로는 뛰어들고 싶겠지만 뭐 수영을 못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알려지기로는 물에 빠진 거리가 한 2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섣불리 또 뛰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건 농담으로 우리가 한 거고요.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의인분을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만나볼 영상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지난 2월 25일이었죠. 서울 세종고속도로 안산 용인 구간 공사장 교각 붕괴 영상입니다. 이 당시에는 인명피해까지 좀 발생을 하면서 저희도 네. 뉴스 속보를 많이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주변이 순식간에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찹니다. 인근 주민들은 굉음과 함께 땅이 크게 울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게 한참 공사 중인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공법을 사용하는 다리 교각들이 꽤 많았다고 하죠. 근데 전부 중단됐죠. 사건 이후로. 그렇게라도 빠르게 좀 반응하시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 건 그래도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있고 나서야 좀 조치가 취해진다는 거는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보실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바리케이트 같은 게 지금 앞에 서 있거든요. 반 정도가 떨어져 내린 거 아닌가요? 오! 오, 저게 통째로. 와, 그냥 다 무너져 버렸네. 야, 아니 아, 위험하다. 만약에 저 앞에 바리케이트 같은 거 이렇게 치고 교통 통제하는 분이 없었으면 이 영상 찍으신 블랙박스 차주분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어요. 저 교통 통제가 있었기에 다행히 저 영상이 우리에게까지 도착할 수 있었고 네. 만약에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 블랙박스 영상이 담겨 있는 차량이 그 저 지역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쓰러진 아치 밑에 그대로 깔렸겠죠. 저게 좀 정확히 어디 위치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동해시 관내고요. 네. 동해시에 이제 7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 국도상에 설치된 동해시의 이제 아치형 상징 조형물이고요. 네. 2010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를 합니다. 네. 저게 이제 고래의 이제 그런 도약하는 형상에다가 또 앞뒤로 전광판이 있어요. 예, 예. 홍보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 무게가 9톤 정도에 달합니다. 와. 예. 저 자체가 9톤짜리예요. 예, 9톤에 달하고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예. 더구나 이제 고속도로하고 좀 이어지는 그런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 통행량이 이제 많은 곳입니다. 통행량이 많으면 떨어지면서 1차 피해가 있었을 거고 그 뒤에 오던 차돌, 연쇄 추돌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모두 그런 참사들마다 그 전조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저런 사고들은 대개 하인리 법칙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작은 균열이 발견된다라든지 예. 위험 징후가 포착된다라든지 네. 그랬을 때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전조 증상을 파악한 담당자나 공무원이나 공사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사건 처리를 보면 이거 다시 다 안전조치 취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이런 식의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대응들이 나오고 조금씩 더 지켜보자라고 하다가 그렇게 참사로 이어졌거든요. 과거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소 잃고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이런 상황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동의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블랙박스에서 본 그 교통 통제하시는 분 있잖아요. 택시 기사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징후를 발견하시고 이건 나라도 뭐를 해야겠다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기사님이 실제 좀 인터뷰에 응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전화 인터뷰가 있다고 그래요. 잠깐 들어볼까요? 그때 당시에 그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내가 앞을 이래 보니까 아치가 흔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차를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 차들이 어느 차들이지 이거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참 그게 참 진짜 순간적으로 잘 맞았어요. 아주. 아, 정말 의인이시네요. 정말로요. 사실 나는 지나가고 신고만 해도 됐었을 텐데 그래도 칭찬받으셨을 텐데 네. 이거 당장이라도 위험할 수 있다.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하시는 거니까요. 네. 다시 한번 박성일 기사님께는 저희가 모든 제작진 대표에서 감사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잘못하면은 다른 운전자들이 당신이 뭔데 여기서 막고 있어. 그런 일 있어요. 항의하면서 심정적으로 또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만약 그때 안 무너졌다면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비난까지 감수하는 거죠. 혹시 모를 인명 피해를 예견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의인분의 영상까지 만나봤고요. 세 번째 의인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의 모습인 것 같고요. 오. 이거 갑자기. 어이구. 오 세게 부딪혀. 이거 갑자기. 어이구. 오. 그냥 중앙분리대로 그냥 들이받아. 네. 오 이거 지금 고속도로 위에서 지금 도움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위험한데. 차에 연기도 지금 막 나오고요. 그냥 연기가 아니라 차에 화재가 발생을 했네요. 와, 불이 있네요. 예. 점점. 운전자분 손 흔들고 몸 흔들고 그래서 의식 없는 분 뭐 억지로 거의 끄집어 당기다시피 해가지고 뭐 끄집어내게 된 거예요. 동영상으로 보니까 앞에 농구공만한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이 운전석까지 번지는 데는 한 1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이 사고가 난 직후에 그 지나가시던 의인 두 분이 유리창을 깨고 차량 운전자를 구출하셨다고 그래요. 네. 이 영상을 보고서 나도 해야 되나? 요 판단이 모두에게 긍정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고속도로 위에서 이렇게 건너가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 자체도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네. 경찰, 또 도로교통관리공단 등에서는요. 네. 거듭해서 우리 운전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준비 없이, 확신 없이 구조하려고 차량에 가지 마시라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2차 사고가 너무 위험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라면 우선은 스스로의 안전부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다가오는 차량과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코 그 장소에 함부로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로 인해 2차 사고가 벌어지지 않는 거가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통계적으로도 2차 사고에 대한 좀 통계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겠죠? 그 2차 사고가 더 위험합니다. 이제 1차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한 8%대라고 하면 2차 사고의 이제 치사율은 한 54%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한 6.5배 정도 있으니까 2차 사고가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럼 여기서는 약간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윤리교육 받기로는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마라라고 배웠잖아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그래도 좀 지혜로울까요? 어떤 게 더 맞는 걸까요? 만약에 본인이 그 차량 안에 있거나 근처에 있거나 하게 된다면 첫째로 그 차량 안에 사람이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이라면 빨리 나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승자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차량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사고 차량이다라는 것을 뒤쫓아오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2차 사고를 막아야 되겠죠. 가능하다면 트렁크 문을 열어두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갓길이라든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휴대전화로 위치 또 상황 신고를 해 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본인이 목격자라면 앞선 부분들 모두 생략하고 바로 휴대전화로 사고 현장 상황, 본인이 목격하신 것, 사실 중심으로 해서 신고해 주시는 것.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영상에 보신 의인처럼 지금 당장 내가 구조하지 않으면 위급하고 화재 번지고 폭발 사고 날 것 같고 그런 경우라면 그 제한된 경우에만 그때는 바로 가서 구조하셔야 되겠죠. 일단 내가 피해 당사자인지 목격자인지 이걸 빠르게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시청해주신 분들도 이런 거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3번의 의인을 만났는데 호수, 일반 도로, 고속도로의 의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의인들은 바다에도 계시거든요. 바다의 의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있었던 일이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안으로 오는 여객선에서 연해주에서 활동하시던 한인 선교사님이 급성 심근경색 증상을 나타내셨다 그래요. 그걸 지금 구조하시는 영상인데 거동이 불편하시네요. 진짜 그냥 헬기가 이렇게 해서 정말 날아서 구조를 하는 거군요. 일단 군대에 갔을 때부터 그 총 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해군 해남구조대에 가서 그 잠수 능력과 구조 능력을 배우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또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관심이 가고 해서 환자분이 이제 위독한 상태에서 다행히 신속한 이동으로 인해서 조치가 좀 빨리 이루어져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다행이네요. 멋지네요. 지금 화면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풍랑주의보가 내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도 헬기 기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102km를 날아가서 이렇게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겠다. 기장님과 많은 구조대분들의 어떤 의지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해해경 항공대 기장님과 구급대원으로 이루어진 6분이 당시 출동을 하셨다고 그러고요. 무사히 이 환자분을 이송을 해서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제작진이 이 사전에 저 구조대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 인사도 전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힘드시냐 네. 이 질문을 드렸더니 국민 여러분의 시선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시선이요? 네. 네. 기상이 악화된다든지 풍랑이 거세다든지 바람이 너무 세다든지 이러면 사실 출항하면 안 되거든요. 출동하면 안 되고 그리고 조금 지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이 구조를 기다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왜 출동 안 하느냐, 왜 서두르지 않느냐, 일부러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을 토로하시거나 그런 시선이 이렇게 느껴지거나 혹은 그런 식의 언론 보도 나오는 경우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본인들의 생명까지 무릅쓰면서 구조에 연임이 없으신 분들께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더 응원과 이해와 이런 좀 시선이 많이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도 이제 숨은 영웅들을 저희가 찾기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활동을 했던 분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시민들의 응원과 칭찬과 격려 이런 것이 이분들한테 진정 필요한 또 에너지가 되고 이 에너지가 또 사회로 퍼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게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이 취지에 맞게 오늘 저희가 4번의 의인들의 활약상을 만나봤습니다. 두 분 보시면서 요 분은 내가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싶다, 얘기 나눠보고 싶다 생각하신 의인 혹시 계셨나요? 전부 다 안 돼요.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너무 다들 훌륭하시고 네. 너무 멋지시고 다 뵙고 싶은데 딱 한 의인만 꼽으라고 하신다면 처음에 봤던 의암호 구출 장면 이분들이 지금 7년 전이었다고 하셨잖아요. 7년 이후 지금은 어떻게 성장하셨을까도 무척 궁금합니다. 의암호 학생분들 일단 선정해 주셨고요. 네. 실장님 어떠세요? 근데 저하고 정말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또 구조 활동을 했던 것이고 또 지금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강원도에 살고 있는 토박이로서 강원 최고 학생들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 네네. 춘천 의암호에 빠진 피해자를 구한 3명의 학생들 두 분이 공동으로 뽑아주셨는데요. 이 세 분이 지금은 20대일 것 같아요. 제작진분들께서 이 학생분 중 한 분을 직접 만나봤다고 합니다. 영상 보실까요? 이렇게 오전에 운동을 끝내고 나서는 제가 오후에는 본업이 이제 수영 강사라서 제 회사로 가기 위해서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7, 6, 5. 이제 여름 철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물에 빠졌다. 그러면 일단은 몸에 힘을 너무 주기보다는 저희 배영 배웠잖아요. 배영했을 때 편안하게 누워있는 동작을 떠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누웠을 때는 팔다리를 크게 벌린 상태에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태준 씨, 지수 씨, 준용 씨 저희가 모셨는데 약간 궁금해요. 지금 앉으신 순서가 시켜서 앉은 거예요? 세 분이 이렇게 합의하에 이렇게 앉자 하신 거예요? 얼떨결에 이렇게 앉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들어오시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태준 씨의 근황을 좀 만나봤어요. 수영 강사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두 분은 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살짝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도 강원도 원주에서 수영 강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가르쳐주고 헬스까지 같이 좀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진욱 씨는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저도 수영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성인분들을 이제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세 분 다 이 수영의 삶과는 계속 밀접하게 지내고 계시네요. 이제 뭐 저희가 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회원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서 그게 좀 많이 뜻깊은 것 같습니다. 되게 위급한 순간에 위험에 빠진 분을 위해서 세 분 다 몸을 던져 호수에 들어가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정확하게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세 분이 좀 묘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누가 얘기할래? 너가 얘기해. 일단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중요한 대회가 이제 다 끝났을 시절이라 이제 야외 훈련 같은 거를 이제 나갔었어요.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축구를 다 같이 하는데 축구를 저희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빠져서 뭐 공 가지고 이러고 놀고 있는데 큰 소리를 먼저 듣고 저기 뭔가 이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물에 차가 둥둥 떠서 이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뛰어가 보니까 긴급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 들어가야겠는데 해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옷 벗고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요. 또 앞뒤를 보니까 더 대단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영상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아까 이제 설명 주실 때는 함께 뛰어들었다라는 식으로 설명 주신 것 같은데 영상에는 다르게 나오거든요. 한 분이 먼저 뛰어들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두 분이 마지못한지 모르겠지만 따라가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었습니까? 세 분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근데 준용 씨가 왜 지금 저희에게서 제일 멀리 앉아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준용 씨가 상황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 태준 씨랑 지수 씨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갔다 내 친구가 뛰니까 나도? 하고 뛰었다. 어떤 쪽에 가깝나요? 여기서 또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데 이제 옷 벗는 시간도 있고 옷 벗는 시간의 차이.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구조 요청하고 이제 주변에 또 구조 용품이 있으면 가져다 달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뒤늦게 따라갔죠. 구명조끼 같은 거를 같이 갖고 가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인데 그 시민분들이 구명조끼 가져가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챙겨서 가는 거라 좀 늦었습니다. 세 분이 역할 분담이 있었네요. 역할 분담이 있었어요. 준용 씨가 먼저 뛰었고 지수 씨가 구명조끼 얻으셨어요. 태준 씨 역할은 정확하게 뭐였죠? 이제 혼자서 만약에 위급 상황에서 혼자 뛰어들게 되면 구하는 도중에 또 다른 2차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뒤에 곧바로 따라갔죠. 기가 막힌 팀워크인데요. 세 분은 그럼 그 당시에도 원래 좀 이렇게 많이 친하신 사이들이었나요? 우리 친하지? 많이. 이게 11월 얘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물이 차갑다는 어떤 정황이 영상에서도 보이거든요. 영상 살짝 그 부분 다시 볼까요? 한 분만 있대요, 한 분만. 얼음물에 굴주해서 일어나셔야 여기서 살짝 들리는데 물 너무 차갑다 하신 분 세 분 중에 누구신가요? 아마 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었어요? 저도 웬만한 차가운 물을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진짜 추울 정도로
그리고 물도 깊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거의 냉탕보다 거의 한 1.5배 정도 더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어때 좀 기억나세요? 태준 씨나 이럴 때도? 그러니까 물은 친구 지수가 차갑다고 했지만 정작 제가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이제 다음 날에 진짜 끙끙 앓을 정도로 네, 계속 누워 있었어요. 어쨌든 대회가 끝난 뒤여서 다행이네요. 아, 네, 맞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보게 되면은 주변에서 말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막 어머 어떻게 뭐 아니면 차는 뭐 천천히 빠질 거야 이렇게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다른 분들은 혹시 구조를 할 어떤 그런 태세라든가 그런 게 혹시 없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있기는 있었어요. 막 구명조끼 찾으러 가시고 막 줄 같은 거 찾으러 가시고 뭐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딱 들어갈 때만 일단 도착을 해서 들어간 거지 그 전에는 부순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시고 전화하시고 막 그렇게 신고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앞서 우리가 고속도로 의인 영상에서도 봤지만 사실 2차 사고라는 것이 무척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단련된 수영의 전문가들이 아니시라면 물에 빠진 분 구하겠다고 뛰어드시는 거는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그거는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활약하신 의인분들에게 박수를 드려야지 미처 저런 활약을 못한 분들에게 비난을 하는 풍토는 좋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활약하신 분들에게 박수 드리는 쪽으로 저희는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웬만한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나 다 이 뉴스를 다뤘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이후에 밖에 나가서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는지? 제가 이제 구하고 나서 SNS에도 많이 뜨고 뉴스에도 많이 뜨고 하다 보니까 춘천 시민분들도 이제 저희를 조금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햄버거 가게를 갔는데 햄버거를 딱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저희를 알아보시고 이제 햄버거를 사주신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이야. 그런 면에서 하나 더 인간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일로 인해서 어쨌든 뭐 여러 상도 받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하셨잖아요. 우리 셋 중에 이런 사건으로 가장 여기저기 어깨 높이고 다니는 사람 누굽니까? 이 추억 떠오를 때마다 가장 크게 자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희는 근데 저희는 셋 다 공평하게 자랑합니까? 딱히 그렇게 알리는 스타일은 많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날 구조를 하고 그 저녁 날에도 이제 저희가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너무 잘했다. 이제 인생 살면서 굉장히 큰일 하나 했다. 이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다음 날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기자분들 오시고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많이 크게 된 거지.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냥 잘했어. 우리 끝 이렇게 짝짝짝 하고 끝났기 때문에 오늘 호수에서 사람 한 명을 살렸다, 막 셀카 이런 거 없이 정말 그냥 아 우리 좋은 일 했다 하고 마무리. 이런 게 19살 나이에 쉽지 않거든요. 이거 알리고 싶잖아요. 내가 잘한 거는. 순국 씨 같았으면 벌써 유튜브에 뭐 여러 편 나갔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거 한 5부작 영상 만들죠. 바로 연고수로 가야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또 의인이 되시는 건가라는 그러네요.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요. 그럼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피해자분을 구조하는데 성공했고 건강하게 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이 피해자분과 좀 연락도 하시며 지내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저희 학교로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좀 고맙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구해주신 분 따님께서도 연락이 와서 너무 진짜 행운이 왔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곤 하셨어요. 이렇게 선행을 하신 것 덕분에 또 후배분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 호수 관리하시는 대표자 분께서도 저희 수영부 이제 패딩을 맞춰주고 이거 말씀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BH에서 히어로 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치킨 100마리를 학교에 싸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 분은 정말 조용히 지나갔지만 이런 선행은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보기에는 후배들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네요. 후배들이 진짜 좋아했죠. 이거 막 먹고 하면서. 네, 많이 왔습니다. 종류별로 와가지고 치킨이.
작은 선행 하나가 이 파동을 만든다는 거는 네. 언제나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요거는 좀 궁금합니다. 당시 차량이 미끄러져 들어갈 때 어떤 안전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호수에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울타리라든가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춘천 정말 사랑받는 도시이고 흔히 호반의 도시라고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낭만이 안전을 뒤덮어버리는 경우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은 검증의 시간을 본격적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검증받고 하는 거 괜찮으세요? 준비되셨어요? 마음의 준비? 네, 준비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도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 패널과 의인분들 모시고 질문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세 분 모두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바뀌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거든요. 그 당시에 겪었던 이 사건으로 세 분의 인생관,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 혹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같이 사람 구하고 나서 우리 수영 종목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조금 전에도 어려운 행동을 했다 보니까 주변에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시는 어르신 분들을 보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한 경우가 많아진 것 같고, 좋은 일을 했던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같이 도와주자라고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지수랑 태준이랑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한순간에 그런 사고를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누군가에게 배려를 하거나 실천을 하기가 한 번이 어려운 거지, 그냥 에이 눈 감고 그냥 한번 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실천을 한번 하면 다음에는 더 쉽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저희 모두 실천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요? 네, 저 있었습니다. 네,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코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으셔서 일단 코피가 나고 있으니까 옆으로 눕히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시민분한테 여기 어디 신고 좀 해주세요 해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도와준 적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음주를 하시고 이제 해수욕장에 입장을 하셨는데, 그때 물에 조금 그때도 당시에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때 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좀 이렇게 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이제 도로가에 박스가 이렇게 제가 딱 지나가는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날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내버스가 멈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데 멀리서부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거를 안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황급히 달려가서 그냥 이걸 치우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갔는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문을 이렇게 여시더니 학생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길래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소름이 조금 돋으면서 잘한 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또 의암호 사건 같은 누군가 물에 빠지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이번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와 같은 선택 혹은 다른 선택? 저는 또 뛰어들 것 같습니다. 준용이 이제 태준이도 있으면은 뭐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서 똑같이 이제 안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전화 더 응급조치 더 잘해서 같이 한번 더 뛰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옆에 있다면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하게 된다면.
그 일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삶의 전환점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꿈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꿈은 지금 수영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항상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예, 열심히 가르치자, 내가 배운 것들을 잘 알려주고 일상생활에서 잘 녹여갈 수 있게 도와주자 이런 마인드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들 그냥 잘 살고 예, 일 잘하고 건강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던 마음이 더 큽니다. 네. 네, 다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체육 선생님을 준비하다가 이제 수영 강사로 빠졌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서 배움을 함으로써 좀 성장하는 모습을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껴서 앞으로도 수영 강사 아니면 뭐 체육 선생님 그런 쪽으로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성인분들이나 아이들한테 이제 항상 안전을 유의하면서 이제 물놀이 또는 수영을 즐기라고는 말을 해요. 항상 바라는 꿈은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물놀이를 했을 때 또는 휴양지를 갔을 때 안전하게만 수영을 즐기고 물놀이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보트 빨리 오세요. 저 키워줄 거. 한 명이. 그냥 이거들 같이 와. 자 여기요. 한 분만 나한테 한 분만. 한 분만 있대 한 분만. 얼굴이 어디서요? 지연하셔. 운전대원님 갑자기 뛰어들면 차갑지. 아니 씻고 나와가지고. 얼음장처럼 그 차가운 그 날씨에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동승자를 이제 구조를 했잖아요. 그 행위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특히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각인을 하게 됐고 또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그 이후의 행동으로도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다고 뛰어든 청년들, 만약에 내가 내 가족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의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자기들처럼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구조하러 들어간다면 혹시 가족이라든지 그러면 2차 사고까지 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충분히 명예의 전당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명예의 전당 입성 1호로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첫 번째 주인공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분 소감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끝에서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가끔 잊을만 하면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셔서 한 번씩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 매번 항상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의인들이 있는데 저희를 1화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앞으로 살면서 수영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간다는 게 저희도 큰 감동을 받고 이제 뭐 안전적으로도 조금 더 이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인들 명예전당 입성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프닝 멘트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 이래서 좋았다 얘기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의인분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질문의 시간도 가져보셨어요. 오늘 첫 번째 녹화 어떠셨는지 두 분도 궁금해요.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실물 영접.
그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세 분 말고도 오늘 함께한 영상으로 봤던 의인분들 모두를 명예의 전당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인이 잘 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분이 계속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아 이렇게 의롭게 살면 저렇게 잘 사는구나. 또 우리 사회 모두가 의인에 대한 관심과 응원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저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앞으로 이제 2회, 3회를 계속하면서 그 새로운 의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행운입니다. 네. 너무나도 공감되는 마음입니다. Fear, you're just a name that I have learned. Another way for me to turn. And you brought me here. And it took years for me to find that you were only in my mind.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의인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의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가 될 때까지 명예의 전당의 꿀은 계속 밝혀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e just a name that I hold close. There when I needed you the most.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의인을 세상에 소개해 주세요. 명예의 전당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